몽양기념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몽양기념관은 상설전시실, 생가, 그리고 교육자료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설전시실은 개관 10년 만에 리모델링해 2022년 1월에 재개관했고, 교육자료관은 2023년 5월에 개관했습니다. 상설전시의 큰 주제는 몽양의 민족사랑, 인간사랑의 정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자연 채광의 공간인 정관울입니다. 몽양 여운형 선생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새로 현수막에 보이는 사진과 글처럼 정치가, 언론인, 교육자, 선교사, 외교관, 모험가, 웅변가, 사회민주주의자 등 다양한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자, 이제부터 몽양이 걸었던 독립과 통일의 길을 함께 가볼까요? 입구 오른쪽을 보시면 186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몽양이 걸어온 길, 그리고 한국과 세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연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내의 병인양요, 신미양요, 강화도 조약과 미국의 남북전쟁, 청나라 양모운동, 6.25 전쟁에 이르기까지 근현대사 사건들과 몽양의 일대기를 중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몽양은 1886년 5월 25일 그의 호처럼 태양을 품은 태몽으로 태어났습니다. 생가에서 보셨던 영해암 현판과 선조의 유운이 담긴 영해암이 초입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해란 뜻은 시경에 나오는 말로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억하고 기린다는 의미입니다. 여씨문중은 동학의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몽양의 작은 할아버지 여규덕은 최시영과 함께 용담유사를 발간했습니다. 몽양은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성장했습니다. 15세에 먼 친척되는 여병연의 권유로 경성의 배재학당에 다닌 후 민영안이 설립한 흥하학교를 거쳐 통신국 부설 우무학당에서 공부하며 기독교와 신학문을 배웁니다. 하지만 1905년 모친상과 부친상을 연이어 겪게 되어 양평으로 돌아옵니다. 양평 사택에 기독 광동학교를 설립하고 국제보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광동학교 졸업생으로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한 김용기 장로가 있습니다. 김용기 장로는 몽양을 스승으로 삼은 기독교인이자 농촌운동가입니다. 아버지의 3년상을 마치고 집안의 노비를 해방하는데 이는 평소 가지고 있던 평등사상을 실천으로 옮긴 것입니다. 오직 인간은 낳을 때부터 평등이니 주종지위는 어제까지의 풍습이요. 오늘부터는 그런 오래된 생각을 탈피하고 제각기 알맞은 직업을 찾아라. 그대들을 다 해방한다. 지금부터 저마다 자유롭게 행동하라. 이제부터는 상전도 없고 종도 없다. 사람은 날 때부터 평등하다. 그리고 다시 서울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다가 강릉 초당의숙교사로 후학을 양성합니다. 사립학교법으로 초당의숙이 폐교된 후 평양신학교를 다니고 황성 기독교 청년의 운동부장을 맡아 활동합니다. 1912년 최초의 야구단인 황성 YMCA 야구단을 이끌고 도쿄 원정 경기를 다녀옵니다. 일본에 다녀온 후 동생 운홍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자신은 중국 난징으로 유학길을 떠납니다. 중국 난징 진링대학 영문학과에 입학한 몽양은 그곳에서 3년간 수학하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상하이로 옮겨갑니다. 낮에는 외국인이 경영하던 서점인 협화서곡을 다니고 밤에는 야학에서 교민들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인성학교를 설립하여 교민들의 자제들을 가르치는 등 교민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으며
본격적인 정치적 독립운동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첫걸음으로 1918년 8월 신한청년당을 창당하고 독립청원서를 작성해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하는 일을 주도합니다. 당원들은 파리로 간 김규식을 지원하고자 국내외로 흩어졌습니다. 몽양의 평생 동지이자 벗인 언론인 조동호는 상하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파리의 여훈홍, 도쿄의 조소왕과 장덕수, 서울, 부산, 평양 등지의 국내로는 김철, 김순애, 선우 역을 보냅니다. 여운형은 만주, 연해주를 거쳐 블라디보스톡에서 동지들을 규합하고 자금을 조달하면서 민족적 권기를 촉구합니다. 이러한 신한청년당 당원들의 보이지 않는 활약은 28 독립선언, 3.1 독립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까지 이어지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여운형이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던 편지가 정병준 교수에 의해 콜롬비아 대학 도서관의 찰스 크레인 가족문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919년 11월 27일에 있었던 동경제국 호텔 연설은 여운형이 적의 심장부인 도쿄제국 호텔에서 독립의 당위성을 역설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일제가 상하이 임시정부의 붕괴를 목적으로 독립운동가를 회유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일제는 당시 선교자이자 외무부 차장이었던 여운형을 도쿄로 초청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 임시정부 안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엇갈렸습니다. 결국 여운형은 안창호의 지지와 격려로 장덕수, 최근우, 신상환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우리의 독립의지와 열망을 전 세계에 알립니다. 이 밖에 대한적십자회 이사, 중국 정치인들과 공동 항일 투쟁을 위한 단체인 한중호조사 설립, 모스크바 극동 피압박 민족대회 참여 등 해외 독립 외교운동을 활발히 이어갑니다. 중앙에 자리한 스마트 체험 코너에서는 몽양의 당시 소련,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국외 각지에서의 독립운동 활동을 터치스크린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929년 7월 여운형은 상하이 영국 조계지에서 야구 경기를 보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됩니다. 1932년까지 약 3년간 서대문 형무소와 대전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감옥 생활 중 5가지 병을 얻었는데 체포당하면서 한쪽 귀 고막이 터져 한쪽 청력을 잃었고 감옥 생활 중 돌을 씹어 이가 부러지고 불면증, 신경통, 치질을 앓았다고 합니다. 또 체중 20kg이 줄고 머리는 백발이 되었다고 하니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혹독한 감옥 생활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32년 7월 출감 후 이듬해 여운형은 조선중앙일보 사장으로 취임합니다. 평생의 동지이자 벗이던 조동호가 갑부였던 친척 윤희중 등으로 하여금 당시 중해일보를 인수하게 하여 여운형을 사장으로 추대한 것이었습니다. 여운형이 중국에 중앙일보가 있으니 조선중앙일보로 제호를 계칭하자 하여 조선중앙일보가 되었습니다. 몽양은 1936년 송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신문이 폐간되기까지 조선중앙일보를 민족 언론지로 만들고자 다방면으로 힘썼습니다. 1936년 8월 13일에 발간한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선수와 동메달리스트 남승용 선수의 일장기 말소 기사는 우리 민족에게 독립의식을 고취시키는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민족 문학을 장려하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소설가 이태준을 편집국장, 시인 노천명을 편집부 기자로 하고 이상의 오감도를 짓는 등 신진 문필가들을 적극 발굴 후원했습니다. 당시 세간에서는 조선일보 광산왕은 자가용으로 납시고
동아일보 송진우는 인력거로 꺼덕꺼덕, 조선중앙일보 여운형은 걸어서 뚜벅뚜벅이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여운형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벗으로 불리게 된 것은 정치, 언론뿐 아니라 체육,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폭넓은 교양과 경륜, 그리고 높은 인격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스포츠 정신을 강조하고 체육 활동을 적극 권유했습니다. 역도인 서상천이 쓴 현대철봉운동법에서는 48세의 나이로 상의를 벗은 채 모델로 등장했습니다. 책에서 본인은 어렸을 때는 몸이 약했으나 서울에 올라와 집에 철봉을 설치해 아침 저녁으로 단련하여 몸이 건강해졌다며 철봉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체육의 육성이야말로 건강한 신체, 건강한 국민을 만드는 첩경으로 독립된 나라를 만드는 기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조선중앙일보를 통해서 많은 운동 경기를 후원하고 기사화했으며 조선체육회 이사 및 회장,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씨름협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또 학생과 청년들에게 직접 운동을 가르치며 체육활동을 즐겼던 체육진흥의 선구자였습니다. 나에게 독립운동은 평생의 사업이요. 통일된 조국은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나는 계급이라든가 당파 등을 위해 독립운동을 한 적이 없소. 오로지 조선민족의 행복을 위해 한 것이고 공산운동에 참여한 것도 조선의 독립만을 위한 것이었소. 국내에서 언론인으로 지속적인 독립운동을 수행하던 여운형은 조선중앙일보 폐간 후 일제의 패망을 예측하고 건국을 준비하는 비밀 조직인 건국동맹을 조직합니다. 건국동맹은 전국에 걸쳐 분포했으며 해방 후 건국준비위원회에 모체가 됩니다. 건국준비위원회는 민족을 일원화하고 자주적으로 국내 질서를 유지하며 미 군정의 한반도 문제 개입을 반대하고 우리 민족이 스스로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족했습니다. 1945년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발표하면서 건준위는 해체했으나 미 군정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을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조선인민공화국도 해체되었습니다. 여운형은 열정적인 웅변가였습니다. 그의 연설을 모은 연설집까지 출판되었을 정도로 흡입력 있고 호소력 있는 언변으로 연설을 잘했고 많은 어록들을 남겼습니다. 몽양의 연설과 관련한 자료로 매일신보에 실린 건국사업의 총단결해야 함을 주장하는 연설 내용과 독립운동에 대한 연설문이 실린 세계 웅변집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운형은 8월 15일 아침 총독부로부터 치안권을 이양받습니다. 해방 다음 날인 8월 16일 오후 1시 시민들의 요청으로 휘문중학교 교정에서 엔도와의 회담 경과 보고 연설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연설 장면이 짧은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닥에 발 모양에 서면 영상이 나옵니다. 한편 1946년 7월 몽양은 통일된 정부와 자주독립국가 수립을 위해 국내의 세력 분열을 막고자 우익 측의 김규식과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하고 좌우합작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여운형이 1933년부터 살았던 개동집 주변으로는 그가 활동했던 조선중앙일보사, 건국동맹, 건국준비위원회가 자리해 있습니다. 개동집은 1988년 철거되기까지 동생 여운홍의 후손이 살았습니다. 전시된 여운형 투쟁사는 1946년 몽양의 사돈이자 친구인 이만규가 쓴 책입니다. 이만규는 역사와 한글을 연구한 교육자이자 한글학자였습니다. 라이프지 5월에 실렸던 원구단 앞에서의 사진과 1939년 가족 사진입니다.
몽양은 아내 진씨 부인과 사남 삼녀를 두었는데 장남 봉구는 중국 유학 시절 장티푸스로, 차남 홍구는 일본 법정대학 예과 2년에 유학 중 파상풍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자녀들의 이름은 다 구자 돌림인데 앞글자는 모두 새와 관련지어 장명했다고 합니다. 장남 봉구, 봉황, 차남 홍구, 기러기, 삼남 영구, 부엉이, 사남 붕구, 붕새, 장녀 난구, 난새, 차녀 연구, 제비, 삼녀 원구, 원앙, 사녀 형구, 꾀꼬리, 오녀 순구, 메추라기인데 여기에서도 어린이와 청년들을 어린 새들로 생각했던 그분의 사상을 알 수 있습니다. (1947년 7월 19일)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겉옷에는 총탄 구멍과 핏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총탄은 오른쪽 어깨 뒤쪽에서 심장으로, 등 쪽에서 복부로 관통했습니다. 소매를 바느질에 줄인 푸른색 줄무늬 셔츠와 속옷 상의에도 총탄 구멍과 혈흔이 남아 있습니다. 겉옷 주머니에는 은단과 수첩이 들어있었고 수첩에는 곧 재개될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에 관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맞은편에는 장례위원회에서 유족에게 전했던 만장 5점이 걸려 있습니다. 이 5점은 도쿄 제국호텔 연설 당시 동행했던 신상환, 양서면 묘골 주민일동, 조선의 딸, 신문배달인 동맹, 근로인민당 서울중앙구 당부에서 썼던 만장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만장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의 몽양을 잃은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솔직하고 열정적이었던 몽양은 계급, 성별, 나이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은 최초의 국민장으로 60여만 명에 달하는 운구 행렬이 이어졌고 장례 행렬은 8월 3일 11시 40분 서울운동장에 도착하여 연결식이 치러졌습니다. 서울운동장에서는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송기정과 역도 선수 김성집 등 많은 애국 체육인들이 그의 관을 운구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하든지 거기에 대해 기뻐하거나 노여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정당한 사람이면 사람들이 나를 악평해도 내가 정당할 것이요. 내가 참으로 정당치 못한 사람이면 사람들이 나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찬양할지라도 사실은 내가 훌륭한 사람이 아닌 것이다. 내 사람 됨됨이에 대해 참으로 알고자 한다면 나를 평하는 그 사람의 사람됨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라. 나 자신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이지 참새 떠들이에 입방하는 그리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2011년 신묘년 구당 여원교획을 몽양 유객문에는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에게 정당하면 된다는 몽양의 당당한 지론이 담겨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2008년 추서받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과 군림미술관 소장의 황재종 작가가 그린 몽양 여운형, 통일의 꽃이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2019년 3.1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작입니다. 지금까지 60평생 자주독립 평화통일의 한길을 걸었던 몽양과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정 넘치고 따뜻하고 담대했던 몽양을 기억하면서 정관매진의 한길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